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3시 34분에 영상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정규장은 3.3% 정도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줬는데, 분봉 흐름상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락이 있었던 하루예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거는 프로그램이 꽤나 많이 매도를 좀 진행하면서 막판에는 살짝 조금 사주긴 했었는데 장 초반부터 무섭게 밀어버렸던 구간이 좀 아무래도 컸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드렸었냐면 바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내 한번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분명하게도 영상에서 수차례 짚어드렸었죠. 자, 짧게 한 번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3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7월 6일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금토일, 저번 주 금토일 내내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짧게 한 10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때문에 사실 좀 명확합니다. 제가 분홍색 선으로 그어놓은 요 선이 57,700원이라고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써있는데, 57,7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월요일날 만약에 장 시작하면서 한번 한 차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리겠고, 만약에 하락 출발해서 쥐어짜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이 분홍색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까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그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이 무섭게 나와줬던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받은 것까지 영상 틀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신고가가 그렇게까지 멀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신고가라고 다는 작업 5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요 개인분들이 지금 오늘 1200억 가까이를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셨는데, 더 많이 시장에서 더 많이 좀 집중을 받으면서 주도주잖아요. 주도주인데 사실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영역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3위에 위치해 있는데, 계속적으로 1위에만 랭크가 될 수 있도록 개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뭔데 이렇게 댓글에 신고가라고 많이 달려있지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참여도를 보고 추천을 해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개인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해서 공매도 파산을 시키려면 댓글에 신고가 꼭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본격적으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영상 뒤편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수익 볼만한 종목들 정말 많이 맞췄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번에도 하나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선물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떤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패턴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누차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어떤 내가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을 거예요. 이거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매매를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인데,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컨센서스를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구간이 아니라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먼저 해주고 실적에 대한 검증을 받는 구간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을 수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짚어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 무조건 패턴으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놓으면 제가 왜 여기서 하필이면 딱 왜 여기서 이 아랫꼬리의 이 영역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냐면, 21선을 지금 하회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죠. 앞전에 제가 하나오션 차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하나오션에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떤
이런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오션도 정말로 무섭게 올라왔었습니다.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도 작지 않은 주식이에요. 지금도 23조인데 5일선 타면서 올라와주면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이탈을 좀 했죠. 5일선을 본격적으로 좀 이탈했던 이 구간에서 21선까지 같이 하회해놓고 다시 한번 급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 넘지 못하고 다시 21선을 이탈하기 시작하자 이번엔 어디서 반등이 나왔나요? 61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21선에서 또 저항받고 61선을 한번 깨줬다가 들어올리는, 이렇게 급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할 때 이때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한번 내려박은 다음에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주도주로 움직였던 종목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한 위치에서 박스권에서 잘 횡보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처음으로 5일선을 이탈했던 구간,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요 구간, 요 음봉 세게 나왔던 날의 요 캔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21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으면서 이 전고점 부근을 한 번에 시원하게 넘으면 당연히 져야 뭐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이 전고점 부근을 시원하게 넘기는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에 이렇게 진짜로 무슨 대형 호재가 있어서 한 번에 넘으면서 시원하게 빠바방 바로 신고가로 쭉쭉 15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줬으면 저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금 한번 우리가 실적에 대한 검증을 거쳐가면서 박스를 칠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 차트랑 제가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다르냐면은 상승을 본격적으로 한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눌리는 구간이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가의 방어력이 견고하다라는 게 좀 느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눌릴 때 이때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하나오션의 지금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심하게 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전 쪽에서는 그냥 원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조선 빅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한 종목입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국장 내에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BHI가 됐든 뭐 예를 들면 우리기술이 됐든 아니면은 뭐 한전기술이 됐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원전 테마 자체가 무겁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 대장은 뭘로 다들 꼽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로만 꼽죠. 왜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에너지 회사인데 뭘 하는 회사예요? 원전도 하면서 SMR도 하면서 가스터빈도 하면서 해상풍력도 하는 정말로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서 다 한다고 수소도 하고 있죠. 다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I도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하면 거래대금도 그렇고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방어력이 굉장히 견고한 구간을 이렇게 이틀 동안에 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에 구간에서 박스를 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근거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거래대금을 얼마나 터뜨렸습니까? 3조 7천억을 터뜨렸습니다. 하루 만에. 자, 보시면은 이날 주가가 몇 퍼센트로 올랐냐면은 14.59%로 올라서 마감을 좀 해줬는데 거래대금이 3조 7천억. 이거는 정말로 이례적일 수준의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뒷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짚어드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테마가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한 부분도 나와줬었고 제가 그것도 이 부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셌죠. 그렇게까지 셀 줄은 저도 예상은 좀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원전 해체 테마가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가스터빈의 수주 내용이나 아니면 원전 그리고 체코 원전 쪽이죠. 특히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내용의 여러분들이 지금 재료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서 한번 좀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사실 좋게 봤던 이유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좀 티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년간의 박스를 한번 물량을 찍고 빼는 패턴으로 한번 내려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놓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한번 이런 박스권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주면서 급하게 뺐다가 들어 올려주면서 이 구간에서 사실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날이 굉장히 특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갑자기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5일선 위로 슬금슬금 올라타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 프로그램이 정말 특징적으로 많이 매수를 좀 해줬었는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갑자기 하루에 860억을,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대금이죠. 여기 이전에는 없었던 거래대금만큼을 하루에 860억을 매수를 때려주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5월 7일이다라는 말씀인데, 5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가 26,000원 이하로 잡아갈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2차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안내를 받아보셨었냐면은 이 구간에서 딱 2차 타점을 좀 드렸었죠. 처음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갑자기 음봉을 준 날, 바로 요 날이죠. 요 날 상승을 5일선 타고 잘 가다가 처음으로 조금 장대 음봉이 나온 날, 바로 요 날에 오히려 기회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겠다. 5월 28일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28일 날 마이너스 7% 가까이 밀리는 걸 보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5월 28일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5월 28일 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현재가 39,600원 이하로 해서 오후 2시 37분에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15분봉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5분봉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5월 28일이 언제냐면 딱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쳐놓은 구간, 이 낙폭이 진정되는 구간에서 쫄지 말고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텔레그램 방에 써있죠. 그러면서 39,600원 이하 오후 2시 37분에, 2시 37분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최저점을 찍은 게 언제입니까? 2시 30분이라고 지금 적혀있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무섭게 나와주면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만 잡았어도 얼마 정도 수익인가요? 65% 정도 수익 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요. 더보기 요걸 딱 누르셨을 때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고, 요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지로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주도주 대응방, 주도주 대응방 같은 경우에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 매집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매집주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쌤이나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해서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중복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연락처 여러분들이 한번 기입해 주시면서, 그리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한번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동의함에 체크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타점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방 이렇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냐면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테마 자체는 사실상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죠.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길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대감에 올라온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패턴으로 대응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수주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주가 쏟아져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최근에 수주를 좀 많이 했었죠. 아니면 뭐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 MSCI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MSCI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MSCI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해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다시피,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MSCI를 언급을 드리냐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두산 계열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계열사, 두산도 사실상 MSCI 지금 8월 편입에 후보군으로 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두산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여러 차례 MSCI 테마에 이렇게 좀 한번 편승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보시면요, 어떤 구간에서 좀 편승이 됐었냐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이때는 언제입니까? 8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었고, 이때는 5월 MSCI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슬쩍 올라갔었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무산이 됐죠. 이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8월 MSCI 배팅 지금부터라고 하면서 6월 21일 날 나온 기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LIG 넥스원 두산이라고 정확하게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8월 MSCI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면서 사실상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적인 매수세를 동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MSCI 테마의 핵심 골자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C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모건 스탠리가 국제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건 스탠리가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가 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선진국에 어떻게 보면 편입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최근에 신흥국에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신흥국 리스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살 생각이 없어도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흘러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이 발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사는 거는 액티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패시브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패시브 자금이 어쨌든지 간에 외국계 투자 자본이죠.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인이 샀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외국계 투자 자본이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쏟아져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상승하면서 고점 부근 이르기 바로 직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풍제약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마찬가지로 MSCI 테마에 편승을 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33배 가까이 올라갔던 정말 무섭게 상승했던 주식인데, 처음에 상승하면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아주 강력하게 달리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달리면서 이때 단일 세력들은 웬만한 물량을 다 털었을 겁니다. 여기서 매집을 본인들끼리 해서 상승을 시켜놓고 이 구간에서 털고 쌍봉 찍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슈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딱 흐름을 멈춰줬던, 하락을 멈춰줬던 아래 꼬리 캔들이 정확하게 발생을 했죠.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프로그램 매수 금액이 나와 있진 않지만 기간이 지나서 안 나와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하락 흐름을 딱 멈춰주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더니만 2차 파동 다시 한번 시원하게 나오면서 고점 찍었던 구간, 세력들이 던졌던 구간을 넘어가는 손바뀜이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MSCI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서 MSCI 이렇게 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타이밍 살짝 놓치면 그냥 여러분들 물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MSCI에 대한 이슈를 저 말고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기사, 아니면은 뭐 증권사 이런 데서 리뷰를 하는 내용을 흔히 예상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소문에 먼저 알려드리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마치 에코프로처럼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2의 에코프로 굉장히 이제 걸맞는 좀 호칭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상승하다가 광기가 끼어서 한번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5월 MSCI 편입이 불발되면서 그 실망감에 한번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고, 다시 한번 흐름 만들어주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2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61선에서 터치하면서 지지하고 21선에서 저항받고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여기서 모아주고 스리슬쩍 21선을 올라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렴하면서 스리슬쩍 21선 올라타놓고 시원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 주면서 전고점 있던 물량을 한번 테스트해주고 21선에 눌리고, 그 다음에는 11선, 이런 식으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승 각도 날카롭게 가주면서 통통 튀어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무려 31%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이틀 동안에 미친 광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고 21선을 급하게 훼손했죠. 이때 당시에 8월 MSCI 실질적으로 편입이 됐었는데, 고점은 어디서 찍었다? 그 앞서서 7월 26일 날 찍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앞부분에서는 이 5월 MSCI에 대한 불발이 이때 나왔었는데, 고점은
4월 11일 날 찍었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만 보면은 여러분들 섭섭하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2월 MSCI 실질적으로 편입된 구간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은 게 좀 확인이 되시죠? 2월 MSCI에 대한 부분을 1월 11일 날 고점 찍었고, 에코프로는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 5월 MSCI에 대한 부분을.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MSCI 편입됐다라고 해서 더 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내가 올라가다가 MSCI에 대한 부분을 딱 확인하고 나서 MSCI에 편입되면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다가 고점 찍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편입이 되고 보통 내려오는 케이스가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지 이런 여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장 상황과 추가적인 호재 내용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 일단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거래대금을 3조 가까이 터뜨렸던 이 양봉의 하단부를 어떻게 보면 기준봉의 하단부를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는데, 삼각 수렴으로 진행될 확률까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처럼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 가는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보기란에 있는 이 설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앞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언제 찍은 영상입니까? 4주 전에 찍은 영상,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6월 9일 날 찍은 영상에 위트박스를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차트 모양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7월 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라고 지금 자막이 적혀 있죠. 관세랑 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30-4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이 차트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미트박스다라는 말씀이고요. 미트박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언제 안내를 드린 거예요? 이때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어놨는데 이때 안내를 드리면서 37.27% 정도 고가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이 차트의 흐름이랑 이 차트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줄줄줄줄 음봉으로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서 딱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상장하면서부터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한 차례 두 차례 상승 만들어주고 여기서 딱 영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나왔었는데 보시다시피 37.27%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번으로 봤던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이 종목 바로 우진이죠. 지금 보시면은 6월 18일 날 안내를 드렸던, 2주 전에 안내드렸던 1.4만 명 가까이 시청을 해주셨던 이 영상인데, 지금 이 차트의 흐름 한번 그대로 기억을 해보세요. 우진 한번 가서 보시면 우진은 마찬가지로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던 거냐면 바로 전날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날에 촬영하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바로 나와줬다라는 말씀인데, 우진 엔텍이 사실 더 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진도 16% 정도는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보시면은 이 차트의 흐름을 정확하게 한번 기억해보세요. 상승하면서 1년선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61선 터치하고 위에서 음봉 한번 매기고 쌍봉 찍는 척 해놓고 다시 한번 들어올렸던 이 흐름이 정확하게 우진이랑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번 61선 터치하고 반등해서 음봉 매기고 다시 한번 올라왔던 이 흐름이 바로 그 다음날 슈팅으로 연결이 됐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좀 짚어드릴 거는 요거죠. 요게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만 분 정도가 좀 시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나요? 6월 14일 날 적혀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음봉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동양철관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영상을 촬영했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었는데 한번 흘러내리다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흘러내리다가 본격적으로 시세 나오면서 고점까지 하면은 마찬가지로 한 33% 정도,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1차, 2차, 3차 파동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구간에서 이 날짜가 바로 언제예요? 6월 13일
13일이라고 확인이 되시죠? 6월 13일.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13일 날 제가 영상 촬영했던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6월 14일 날 촬영했네요. 6월 14일 날 촬영했으면서 이렇게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윗골이라는 구간,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딱 5일선 위로 올라탄 구간에서 날짜는 언제 좀 안내를 드렸었나요? 6월 4일 날 안내를 드렸었다라는 말씀이에요. 6월 4일 날 영상을 촬영을 좀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신석재 한번 가보시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상승하면서 윗골이 달고 옆으로 막 횡보하다가 5일선에 딱 올라탄 이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 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슈팅 전까지의 차트가 일치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원하게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문 작성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체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중복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연락처 기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은 두산에너빌리티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문의사항까지 자유롭게 적어주신 다음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제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주봉 흐름상 어디까지를 좀 한번 저항을 확인해 봤나요? 이 구간에서의 매물 테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매물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길게 놓고 보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게 놓고 보니까 여기 저항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저항이 발동되는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주봉 흐름상으로 사실 5일선, 5주선도 사실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박스권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에 대한 견고한 방어력은 확인이 됐었고, 대응 타점 같은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할 수 있는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클릭하셔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도 하나 달아놓을 건데, 여기다가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다시 한번 이런 박스 구간이고 뭐고 어쨌든지 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 한번 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댓글에 신고가 라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